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 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경제 동향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UNT 파이낸셜의 투자 전문가 두 분 정보데이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보데이트는 UNT 파이낸셜의 장용석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석입니다. 네, 이정훈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서 네. 부인들이 질투하지 않나요? 네, 오랜 동안 같이 일하신 게 얼마나 되셨나요? 프루덴셜서부터 이러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지금 이제 16년 됐습니다. 16년. 네, 만으로. 16년 동안 꾸준한 것만 봐도 그 인테그리티라고 그럴까? 인테그리티. 예. 네. 그런 아주 꾸준한 일관성, 성실성,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경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이 좀 폭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 그 선거 그 캠페인 기간 내내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11월 달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밤에 개표할 때, 네. 점점 이제 그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퓨처라는 것이 있죠. 이제 그것이 밤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다시 다 올라왔고요. 다시.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되면 그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론이 장난한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네. 그런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된 이후부터 주식시장 상당히 좋았죠. 네, 미국이 뭐 워낙 튼튼한 나라니까 뭐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주식시장도 변함없겠죠. 네.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네.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1년 후를 보면 그 결과는 뭐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네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뭐 많이 이제 올랐다면 이제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디스코저라거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는 네. 여기서 뭐 특정 주식이나 뭐 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늘 그 미국에서 큰 그 미국 그 재정회사들이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러셀 인베스트먼트 같은 거 여기 저희 시트에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지난 분기라든지 또 지난 1년 동안에 분석한 자료들을 놓고서 저희가 지난 분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 회사들이 보는 그 전망은 어떻게 됐는지 그 향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또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어떤 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드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투자를 직접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그 11월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1월에 취임해서 지금 이제 1분기를 지나고 지금 우리 2분기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것들이 우리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기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뉴스 중에 좀 그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금리 인상이었죠. 지난 3월에 이제 그 연준에서 FRB 금리를 한 차례 올렸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시장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진든지 올라가든지 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어떤 마켓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심하게 오르고 심하게 내리고 하지 않고 이제 당선된 이후부터 꾸준히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냐면 요즘에 그 시장 변동성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거의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로 안정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VIX라 그래서 그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VIX라는 게 있는데 그 Volatility Index가 주식시장만 따지면 지금 거의 히스토리컬의 역사상 가장 낮은 숫자를 갖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 심리라든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지금 현재 마켓을 보고 있는지를 많이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낮은 어떤 그 volatility 금지 시장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아시겠지만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실업률 자체도 아시겠지만 5% 미만으로 떨어져서 지금 요즘 저희도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그 요즘 사람을 찾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찾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특히 워싱턴주 같은 경우도 시애틀 같은 경우도 잡마켓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고용도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할 정도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부분인데, 그 소비는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또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충분히 경기가 좋아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돈을 푸는 그런 때는 아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경기가 좋다고 여기는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투자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이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언제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리세션이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만 이렇게 쭉 보면 그럴 확률들은 거의 없다고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징후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지표상으로는 참 좋은데 일부 우리 한인 업체들은 뭐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런 얘기도 또 들려와요.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는 좀 상황이 다른가 봐요. 주식시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면서 그 11월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올해만 보면 그 year to date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우가 한 6.67%, 그리고 S&P 500 지수는 거의 8% 정도 올랐고요. 와. 그리고 내스닥은 무려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내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버블 생기고 뭐 이제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내스닥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미래에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 그것들이 상품화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눈에 띄게 이제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래 영화에서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듯한 것들이 실생활에 나오고 있으니까 내스닥 쪽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수가는 뭐 지금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그 미국 그 가장 그 많이 그 올랐던 그 주식시장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미국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지난 1년입니다. 그 last 12 months를 따지면은 한 18%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10% 이상, 11% 이상 올라갔고, 특히 또 그
그 emerging market이라 그래서 그 제3 개발도상국 그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뭐 17% 올랐고 그 반면에 또 아시겠지만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그 채권 시장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데 채권은 그 반면에 뭐 한 0.4%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유럽 같은 것이 약세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유럽 시장에 특히 부동산을 갖다가 그 연결된 그런 회사들이 투자하셨다면 뭐 1%? 네. 그리고서 또 지난 1년 동안에 아시겠지만 오일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또 오일이라든지 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올라와서 그런 데 투자하셨다면은 지난 1년 동안은 9% 하셨는데요. 아까 그 장항석 씨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지난 1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그니까는 그 first quarter죠. 그니까는 1사분기를 갖다 따지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5.7% 정도 올랐고 오히려 또 emerging market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제3 그 뭐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11%가 올랐고 채권은 여전히 한 0.8%. 그리고 또 올해 1사분기 같은 경우는 그 또 커머디티라 그래서 뭐 오일이라든지 콜이라든지 투자하신 분들은 만대로 마이너스가 2%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짜 1년 동안에 엄청 빨리 그 주식들이 움직이고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데이터 하나 드리면은 1년은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지난 6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요즘 제 클라이언트도 주식이 계속해서 1년에 뭐 15%씩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난 10년을 갖다 정확히 따져보시면요. 10년이라 그러면 2007년도니까는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경기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경기공황을 다 그러니까는 감안해서 지난 10년을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우존스나 S&P는 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7%가 나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막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것을 딱 펴보면은 한 7% 정도 올랐다는 것 같다가 아마도 이 숫자를 드리면은 놀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놀랍네요. 그런 전체적인 주식시장 10년 동안은 한 7.3% 정도 올랐다라고 그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나 어찌됐든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상승세가 이제 계속이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고 또 한동안 망설이고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실 것도 같고 이럴 때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다우존스나 S&P라든지 또 나스닥이라든지 또 러셀 2000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들이 거의 지금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가고 있고요. 유러피안 마켓 같은 경우도 올타임 하이에서 한 8% 정도 쇼트 갖고서 그 작은 거의 그 굉장히 그 한국도 그렇고요. 코스피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한 가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주식가는 상장된 회사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어떤 숫자 중에 하나가 이제 P 레이쇼라 그래서 Price per Earning이라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코 주식이 한 180불 되거든요. 180불인데 이 코스코 주식이 180불인데 그 180불짜리 주식이 과연 그 코스코 그 회사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 P 레이쇼라는 것들 회사의 이제 그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제가 코스코 예를 든 게 뭐냐면 코스코 같은 P 레이쇼가 31입니다. 왜냐면 코스코가 보통 한 주당 180불 주식당 한 5불 정도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180 나누기 5하면 한 30 정도 되세요.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 숫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재로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모든 회사들의 가치들이 굉장히 오버 발류 됐다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발류가 굉장히 오버 발류가 됐다라고 나왔을 때 그 next 3 years 동안에 주식시장이 보통 오른다 그러면은 그 오르는 그 업사이드가 한 5% 미만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P 레이쇼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
에버리지 따라서 회사들이 한 22에서 44,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가치가 나왔을 때는 그 3년, next 3year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오를 그 업사이드가 한 4.8%에서 5%가 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반면 찬스는 별로 없고 그 대신 이제 떨어질 확률은 한 20% 정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들으시면 저희가 이제 막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는 정확히 그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투자하실 때도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좋은 것을 잘 골라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정답을 드리자면 뭐 참 혼자서 막 이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답이네요. 예, 이건 과학적인 그런 뭐 자료를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 지난 11월 이후하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금년 1월부터 이제 1분기까지 네네. 주식 시장에 어떤 차이는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정말 주식시장이 똑같이 이렇게 쫙 올랐나, 그걸 보면은 아까 이제 이정호 씨도 쭉 설명드린 게 뭐냐면, 마켓은 올라갔는데 구분해서 보면 차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좋았는데 뭐 중소기업은 좀 별로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게 강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전까지에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스몰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중소기업이 되는데요. 사실은 네. 규모가 꽤 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가장 잘했어요. 주식 중에서. 이제 얼마 정도 올랐냐면 그 11월에서 12월, 지금 이제 3월까지, 1분기 끝날 때까지만 보면, 그렇게 이제, 보면 16.7% 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이 대기업 11점 몇 %, 그 다음에 외국 주식들이 한 9% 정도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라서 이거 우리 말로 표현하면 좀 기분은 안 좋은데, 개발도상국 여기에는 이제 뭐 한국도 들어가고 호주, 뭐 브라질 이런 데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나라의 주식이 한 7% 정도 돼서 지난 11월부터 이번 3월 말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중소기업이 제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구분해서 올해만 보면 1월부터 3월 말까지만 보면 반대입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 같은 데가 훨씬 잘했어요. 11% 이상 났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1%가 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 주식이 한 7%.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대칭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섹터 한 분야에만 투자하시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이 좋을 때 넣었다가 바로 빠질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네. 주식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같은 게 요즘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저도 은행 어카운트 하나인데 네.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 바로 전까지가 한 18불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3월 말까지 정확하지 않은 3월까지 기준으로 주식이 한 25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식이 한 40%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뱅크오브 주식이 한 22불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은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쭉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또 바로 그런 어떤 그 익스펙테이션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마 이런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말 정도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해라. 예. 아무리 저게 좋다고 몽땅 거기 것만 사면 안 된다. 예. 늘 듣던 말씀이지만 사실 그게 교과서적인 거죠. 분산해야 된다는 거. 예, 한 곳에 모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금리 올리고 또 앞으로 더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향후 1년 안에 연준이 이제 1%가량 금리를 오른다고 지금 가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대기업 주식은 아무래도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채권은
여전히 이제 지난 분기도 그랬고 좀 여전히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산 차원에서 채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픽스드 인컴 그 채권은 또 종류가 많습니다.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또 요즘에 이제 또 좀 남들과 다르게 쓰는 그런 고정이자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시장 변동성 있죠. 그 네. 시장 변동성이 주식에 비해서 그 채권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움직임이 적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경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기가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지표들 상으로 나온 결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 들으시겠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맞아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그 국제 환경 속에서 그렇죠. 지금 불특정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지금 뭐 오바마 케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주식이 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렇게 뭐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역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분산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픽스드 인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분산 투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뭐 트럼프가 또 그냥 언제 어떻게 어디서 터져 나갈지 몰라갖고 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뭐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바람직한 투자를 위해서 우리 투자 전문가로서 좀 조언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나는 2009년도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그때 누군가 돈을 벌고 있었고, 네. 또 지금까지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도 또 누군가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는 돈 잃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그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가 어쨌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의 성공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뭐 지금 경기가 좋다 뭐 남이 돈 버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다가 아시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낮은 금리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투자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정답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네. 예, 이럴 때 정말 소문 듣지 마시고 전문가 만나서 상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분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끝으로 이제 미국의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미국 주식들이 많이 좀 비싼 편이다라고 한다면 유럽 주식들은 아직도 좀 그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 그런 주식들도 어느 정도 또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마켓을 전체를 다 보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것, 뭐 주식뿐만 아닙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함께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은 결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마켓을 보려면 역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UNT 파이낸셜 두 분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저희 사무실 번호 206-525-1212. 네. 늘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광고 끝에가 네. 같지요. 206-525-1212 예. 206-525-121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경제 동향 특히 주식시장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UNT 파이낸셜의 투자 전문가 정영석 사장, 이정원 사장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